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도 있는 그야말로 생사를 가르는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저의 생생한 임상 경험과 최신 의학 연구가 응축된 그 어떤 의학 교과서에서도 찾기 힘든 살아있는 정보입니다. 제가 최근에 겪었던 충격적인 사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 저는 74세 김영호 씨를 진료했습니다. 그분은 전날까지도 저와 활짝 웃으며 건강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습니다. 혈압도 안정적이었고 당뇨 수치도 양호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가족들이 아무리 깨워도 그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바로 수면 중 심정지로 인한 조용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조용한 죽음이 65세 이상 노인의 죽음 중 무려 40%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이 통계를 접할 때마다 온몸이 차가워집니다. 하지만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단 4가지 수면 습관만 바꾸셔도 여러분은 이런 조용한 죽음의 위험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고 그 어떤 대형 병원 치료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는 돈 한 푼 들지 않으면서도 생명을 구하는 기적 같은 방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단 1분 1초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어르신이 나는 잠을 잘 자는 편인데 무슨 문제야? 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단순히 잠이 드는 것과 깊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집이 기초가 무너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무려 82%가 조용한 죽음의 위험을 높이는 수면 습관을 하나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 잘못된 습관이 몸속에서 시한폭탄처럼 작동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잠이 안 오면 무조건 수면제를 찾습니다. 수면제는 당장의 불면을 해소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을 교란하고 오히려 수면 무호흡증이나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수면제에 의존하는 것은 마치 낡은 수도관의 누수를 임시방편으로 막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더 큰 재앙을 부르게 됩니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만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단순한 수면 습관 교정만으로 기대 수명을 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질병 없이 건강하게 활력 넘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강은 결코 대형 병원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건강은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그 중에서도 하루 8시간을 차지하는 수면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생명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조용한 죽음의 그림자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르고 잠자리에 드신다면 여러분의 건강은 물론 사랑하는 가족의 평화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조용한 죽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수면 중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매일 잠을 자지만 그 잠이 어떤 독이 될지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서울대병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의 40%가 수면 중 심정지로 사망합니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픈 이야기들이 응축된 숫자입니다. 저는 매년 수많은 어르신이 아무런 예고 없이 밤사이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며 깊은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동시에 분노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죽음들은 대부분 예방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70대 초반의 박미숙 할머니 사례를 기억합니다. 평소 혈압약만 드시던 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할머니가 건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매일 밤 3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계셨습니다. 첫째,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둘째,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거나 게임을 하셨습니다. 셋째, 주무실 때 코를 심하게 골았지만 가족들은 그저 잠버릇이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사소한 수면 습관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충격적인 사례도 있습니다. 80대 김철수 어르신은 잠들기 전 항상 반주로 소주 한 잔을 드셨습니다. 잠이 잘 온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잠을 유도할 뿐 깊은 잠을 방해하고 수면 중 호흡 곤란을 악화시킵니다. 마치 진통제가 일시적으로 아픔을 덜어주지만 병의 원인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김 어르신도 수면 중 심장 이상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잠드는 것이 오히려 잠을 도구로 만드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족들은 어르신이 잠자기 전 술 한 잔 드시는 게 뭐가 문제냐고 생각했지만 바로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잘못된 수면 습관은 단지 생명을 위협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첫째, 혈압과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켜 만성 질환을 악화시킵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과도하게 분비하고 이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 됩니다. 마치 몸 전체가 24시간 비상 상태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잠은 낮 동안 뇌에 쌓인 독성 단백질과 노폐물을 청소하는 시간인데 수면의 질이 나빠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지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뇌 속 하수도가 막힌 것처럼 독소가 쌓여갑니다. 셋째, 면역력을 약화시켜 각종 감염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암세포를 죽이는 자연살해 세포의 활동이 잠이 부족하면 급격히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감기에 더 자주 걸리고 회복도 느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런 위험한 수면 습관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은 위산 역류를 일으키고 이는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킵니다. 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여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결국 알코올이나 수면제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조용한 죽음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하나의 나쁜 습관이 다른 나쁜 습관들을 연쇄적으로 유발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조용한 죽음은 단순히 운 나쁜 몇몇에게만 찾아오는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간과하기 쉬운 수면 습관 속에 숨어 있는 치명적인 위험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면은 안녕하십니까? 잠자는 동안 여러분의 몸은 안전합니까? 이러한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당장 이 영상에 더욱 집중해야 합니다. 잠은 우리 삶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허투루 보내는 것은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깊은 숨을 한번 쉬시고 안심하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용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알려드릴 해결책은 복잡하거나 돈이 많이 드는 치료법이 아닙니다. 병원에 가야 하거나 비싼 기계를 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올 4가지 수면 습관 개선법입니다. 저는 이 방법들을 지난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분께 적용했고 그분들의 삶이 기적처럼 변화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기존의 수면 개선 방법들은 대부분 수면제 처방이나 단순히 일찍 자라, 규칙적으로 자라는 피상적인 조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할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저는 수면의 양보다 질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단순히 8시간을 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몸이 깊이 회복하고 뇌가 최적화될 수 있는 최적의 수면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둡니다.
마치 같은 밥이라도 좋은 쌀로 정성껏 지은 밥과 대충 지은 밥이 다른 것처럼 잠도 질이 중요합니다. 둘째, 수면 무호흡증처럼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 요소를 집에서 스스로 감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병원에 가지 않고도 위험 신호를 파악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지식입니다. 이 해결책이 시니어 여러분께 특별히 더 효과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의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고 수면 패턴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수면 장애를 겪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시간이 자꾸 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몸의 생체 시계도 나이가 들수록 정확성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제시하는 방법들은 이러한 노화로 인한 수면 문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며 신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방법들이 복잡한 기기나 약물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직 여러분의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지속 가능하며 장기적으로 여러분의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부작용이 전혀 없으면서도 효과는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방법으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수면제 없이도 깊은 잠을 자게 되었고 콧골이가 사라지며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잠자는 시간을 황금 같은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편에 서서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습관만 바꾸면 여러분은 매일 밤 평안한 잠에 들고 매일 아침 활력 넘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조용한 죽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랑하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것 자체가 건강을 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죽음을 막고 활력 넘치는 노년을 선물할 4가지 수면 습관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기억하고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메모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달린 소중한 정보입니다. 첫째, 식사 후 3시간 이내에는 절대 눕지 마십시오. 식사 후 바로 누워서는 안 되는 이유는 매우 과학적입니다. 음식이 위에 있는 상태에서 누우면 위산이 역류하여 식도를 타고 올라오고 심한 경우 기도까지 자극하여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수구가 역류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상황입니다. 1단계 식사 후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식사를 마치자마자 소파에 눕거나 침대에 기대는 습관은 위산 역류를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위산 역류는 식도염을 일으키고 밤새 기침과 속 쓰림으로 잠을 설치게 합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깊은 잠을 잘 수 없고 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아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2단계 가벼운 움직임을 유지하십시오. 식사 후 20분 정도 집안을 천천히 걷거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이는 소화를 돕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위산 역류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작은 움직임이 밤새 여러분을 괴롭힐 속 쓰림을 막아줄 것입니다. 걸으면서 깊게 숨을 쉬면 소화효소 분비도 촉진됩니다. 3단계 충분히 소화될 시간을 주십시오. 위가 음식을 완전히 소화하는 데는 최소 3시간이 필요합니다. 만약 늦은 저녁 식사를 하셨다면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충분한 소화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속이 편한 것을 넘어 위산 역류로 인한 수면 중 호흡 곤란 위험을 줄여줍니다. 위산이 역류하여 기도까지 영향을 주면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십시오. 현대인의 가장 큰 수면 방해 요소는 바로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입니다. 이 블루라이트는 우리 뇌를 속여서 아직 낮이야 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1단계 취침 1시간 전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십시오. 스마트폰, 태블릿, TV에서 나오는 파란 불빛은 뇌를 각성시키고 수면 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마치 뇌에 아직 낮이야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멜라토닌은 나이가 들수록 분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더욱 잠들기 어려워집니다. 2단계 독서나 명상으로 대체하십시오. 대신 종이책을 읽거나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명상을 해 보십시오. 차분한 활동은 뇌를 진정시키고 수면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잠이 오지 않는다고 계속 화면을 들여다보면 잠은 더더욱 달아날 뿐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시나 소설을 천천히 읽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3단계 침실은 잠만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거나 TV를 시청하는 습관은 침실과 잠의 연결고리를 약화시킵니다. 침실은 오직 잠과 휴식을 위한 신성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침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뇌가 자동으로 잠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셋째, 밤새 숙면을 방해하는 콧고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콧고리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심혈관 질환과 조용한 죽음의 위험을 크게 높이는 위험 요소입니다. 1단계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똑바로 누워 자면 중력에 의해 혀와 목구멍 조직이 아래로 처져 기도를 막아 콧골이나 수면 무호흡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워 자는 것만으로도 기도가 열려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훨씬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2단계 베개 높이를 조절하십시오. 너무 높거나 낮은 베개는 경추에 부담을 주어 기도를 좁게 만들 수 있습니다. 목이 편안하게 일직선이 되는 적절한 높이의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이것은 콧골이뿐만 아니라 목 통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베개 높이는 개인차가 있으니 여러 번 조절해 보면서 가장 편안한 높이를 찾으십시오. 3단계 체중 관리에 신경 쓰십시오. 비만은 목 주변의 지방을 축적시켜 기도를 좁게 만듭니다.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콧골이와 수면 무호흡증을 개선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살을 빼면 숨쉬기가 한결 편해지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넷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십시오. 이 마지막 습관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잠으로 준비시키는 신호와 같습니다. 1단계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을 준비하십시오. 너무 차가운 물은 몸을 긴장시키고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체온을 올려 잠드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이완시킬 수 있는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 한 잔이 가장 좋습니다. 2단계 천천히 음미하듯 마시십시오. 잠들기 직전 급하게 마시지 말고 침대에 앉아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마시십시오. 따뜻한 물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 시간을 하루를 정리하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3단계 화장실은 미리 다녀오십시오. 잠들기 전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만 너무 많이 마셔서 밤중에 화장실에 가느라 잠을 깨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적당량을 마시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반드시 화장실에 다녀오십시오. 이 네 가지 습관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보물과 같습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후회하실 겁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밤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제가 제시한 이 네 가지 간단한 수면 습관이 과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습관을 통해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건강 개선을 넘어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두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 1. 조용한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박영자 할머니. 70대 중반의 박영자 할머니는
만성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심한 콧고리와 함께 숨을 컥컥 막는 수면 무호흡증이 있었지만 본인은 전혀 모르셨고 가족들도 그저 잠버릇이 심하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저녁 식사 후 바로 소파에 누워 TV를 보셨고 잠들기 전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는데 극심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 밤새 산소 포화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지는 심각한 수면 무호흡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칫하면 밤사이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수술을 권했지만 할머니의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할 때 수술 위험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먼저 생활 습관 개선을 시도해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자기 전 식사 후 3시간 금식, 스마트폰 사용 금지, 그리고 옆으로 누워 자는 습관을 강력하게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걸로 뭐가 달라지겠어? 하시며 반신반의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도움으로 매일 밤 저의 조언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후부터 가족들이 할머니 콧고리 소리가 줄었다고 말했고 2주 후에는 할머니 본인도 아침에 머리가 맑다고 하셨습니다. 한 달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족들이 할머니 콧고리가 거짓말처럼 줄었다고 말했고 할머니 본인도 아침에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두통과 어지럼증도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면 무호흡 지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고 산소 포화도도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혈압과 혈당 수치까지 안정되어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습니다. 박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잠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습니다. 이젠 잠자리가 너무 편안하고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입니다. 죽음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다시 살맛이 납니다. 할머니는 수면 습관 개선을 통해 새로운 삶을 얻으셨고 그 활력으로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까지 시작하셨습니다. 수술 없이도 생명을 구한 기적 같은 사례였습니다. 할머니의 가족들은 작은 습관 변화가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사례 2. 무기력증을 극복하고 활력을 되찾은 이정수 어르신. 60대 후반의 이정수 어르신은 몇 년 전 은퇴하신 후부터 깊은 무기력증에 시달렸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렸고 아침에는 늦잠을 자거나 겨우 일어나도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식사 후에도 소파에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 소화불량까지 겹쳤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고 하소연하시던 어르신의 삶에는 활기가 없었습니다. 어르신의 부인께서는 남편이 예전 같지 않다. 우울증인가?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실제로 어르신은 우울증 약물 치료까지 받고 계셨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일주일간 수면 패턴을 자세히 분석해 보았습니다. 문제는 명확했습니다. 불규칙한 수면 시간, 자기 전 과도한 화면 노출, 식사 후 즉시 눕는 습관이 악순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르신께 밤 9시 이후에는 모든 전자기기 사용을 중단하고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좋아하는 시집을 읽으라고 권했습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산책을 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스케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처음 며칠은 잠들기 어려워하셨습니다. 40년 넘게 해온 습관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꾸냐며 힘들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부인의 격려와 함께 꾸준히 노력하셨습니다. 2주가 지나자 어르신은 밤 11시 전에 잠들 수 있게 되었고 아침 7시에는 저절로 눈이 떠진다고 하셨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덕분에 소화 불량도 사라졌고 낮 동간 피로감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한 달 후 어르신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고 뭘 할지 생각하는 게 즐겁습니다. 다시 살아있는 기분입니다.
어르신은 활력을 되찾아 잃었던 친구들과 다시 산악회 활동을 시작했고 손주들과도 더 많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셨습니다. 우울증 약물도 의사와 상의하에 점차 줄여나갈 수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어르신의 부인께서는 남편이 20년 젊어진 것 같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어르신 본인도 수면이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잠만 제대로 자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라고 감탄하셨습니다. 지금도 어르신은 매일 저녁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계십니다. 이처럼 작은 습관의 변화는 단순히 건강을 넘어 우리의 마음과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면 분명히 이런 기적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조용한 죽음의 위험과 그 해결책인 4가지 수면 습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하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 깊이 각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황금률과 같습니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첫째, 식사 후 3시간 이내에는 절대 눕지 마십시오. 이것은 위산 역류를 막고 소화를 돕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 습관입니다.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산을 역류시키고 이것이 기도를 자극하여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조용한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밤사이 편안하고 안전한 잠을 위해 식사 후 충분한 활동과 소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편해야 여러분의 심장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누워있는 것은 마치 역류하는 하수구 위에서 잠을 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과 TV를 멀리 하십시오. 블루라이트는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여 숙면을 가로막는 주범입니다. 뇌를 각성시키는 화면 대신 차분한 이완 활동을 선택하십시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는 가장 흔하고 치명적인 습관입니다. 잠들기 전 뇌에 휴식을 선물하십시오. 깊은 잠을 자야만 뇌의 노폐물이 청소되고 이는 치매 예방과 직결됩니다. 여러분의 뇌 건강은 밤사이 수면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은 멜라토닌 분비가 자연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더욱 심각한 수면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는 대신 좋은 책이나 잔잔한 음악으로 마음을 진정시키십시오. 셋째, 밤새 숙면을 방해하는 콧고리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콧고리는 단순한 잠버릇이 아닙니다. 수면 무호흡증의 강력한 경고 신호이며 심혈관 질환과 조용한 죽음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옆으로 누워 자거나 적절한 베개 사용, 체중 관리를 통해 기도를 확보하십시오.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또는 가족의 도움으로 콧고리 여부를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귀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콧고리는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음일 수 있습니다. 콧고리를 방치하는 것은 화재 경보기 소리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험 신호를 놓치지 마십시오. 넷째, 잠들기 전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십시오. 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한 수면을 유도하는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카페인이 든 음료나 알코올 대신 따뜻한 물을 선택하십시오. 물은 약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몸을 가장 자연스럽게 회복시키는 보약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혈액순환을 돕고 밤새 탈수를 막아 숙면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평화롭게 만들 것입니다.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리하면 마음도 편안해져 더욱 깊은 잠에 들 수 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핵심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이 4가지 습관의 공통점은 바로 자연스러움입니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스러운 회복 능력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인공적인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법이 아닌 우리 몸의 본래 리듬을 회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잘못된 습관이 그 능력을 가로막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4가지 수면 습관은 조용한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지키고 매일 아침 활력 넘치는 새 삶을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이처럼 작은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집니다. 경고의 메시지에서 시작하여 공감하고 희망을 발견하고 실천을 통해 확신을 얻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여정입니다. 지금 당장 이 지식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십시오. 내일이 아닌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시니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조언을 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와서 뭘 바꿔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늦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독입니다. 제가 40년 넘게 수많은 환자를 만나면서 깨달은 사실은 건강을 위한 변화의 늦은 때란 없다는 것입니다. 80세에 시작한 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고 90세의 습관을 바꾼 분도 생명을 구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빠른 때입니다.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이 순간부터 언제든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변화는 나이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더 큰 변화의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쌓였던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해소되면서 더욱 극적인 개선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질병은 여러분의 허락 없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건강은 여러분의 선택과 노력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수면 습관은 그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 습관들은 단순히 잠을 잘 자게 하는 것을 넘어 혈압과 혈당을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보호하며 면역력을 강화하여 여러분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혁명적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족과의 관계도 개선되고 새로운 활동에 도전할 용기도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습관들을 실천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둘째, 하루 종일 활력이 넘쳐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만성질환의 수치들이 개선되어 약물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보고 놀라며 기뻐할 것입니다. 다섯째, 무엇보다 조용한 죽음의 위험에서 벗어나 평안한 마음으로 매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삶이 달라질 시간입니다. 건강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정보들이 여러분의 잠 못 드는 밤을 평화롭고 여러분의 피곤한 아침을 활기차게 바꾸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밤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결심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함께하면 더 쉽고 더 확실하게 습관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변화라도 스스로를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시작한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당신은 식사 후 어떤 습관을 갖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꼭 저장해 두시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십시오.